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월보 팟캐스트 황민호 진짜 뉴스 11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죠? 비가 오는 날에도 역시 얼굴과 목소리와 모든 거에 대해서 완벽한 조건을 가지신 이영주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이뉴스 이영주입니다. 네, 어디 멘트가 마음에 들으셨나요? 어떻게 모르겠네요. 아니, 진실성이 안 느껴져가지고. 영혼 없는 멘트? 서비스. 네, 이거 다음에 이제 영혼을 좀 넣고 해야 되겠네요, 이거. 아. 네. 자, 뭐 이번 주도 뭐 저희들이 어떤 소식으로 또 좋은 네. 이번 주에 어떤 소식을 준비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네. 화성시 의회 폭행 의원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이용주 기자도 잘 아시는 분이라고 그분 그렇죠? 제가 뵌 적이 없어가지고. 화성시 출입하면서 몇 번 안 뵈셨나요? 네, 몇 번 전혀 안 뵀어요. 예,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은요. 화성시 의회 폭행 의원 시민단체 제명 촉구 이렇게 좀 뽑아왔어요. 네, 전해드릴게요. 예. 화성시 의회가 때 아닌 폭행 사건으로 시끄럽습니다. 화성시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은 앞선 16일 오후 9시 30분경 경기도 성남시 판교 한 주차장 차 안에서 지인 여성 사업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40대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분당경찰서는 17일 폭행 등 혐의로 해당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성시 지역 30개 시민단체는 20일 화성시 의회 앞에서 A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A 의원이 앞선 3월에도 동일 피해자를 폭행했고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 여성의 신체 사진을 촬영을 해서 그녀의 딸에게 보내겠다는 협박도 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들 단체는 화성시 의회는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A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자질 없는 시의원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 화성 각 지역위원회는 잘못된 공천을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화성시 의회는 A 의원 여성 폭행과 관련해서 21일 제175회 제1차 정례 제3차 본회의에서 역대 처음으로 윤리위원회 그것을 구성할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시의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앞선 18일 오후에 1층 대회의실에서 관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화성시 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해당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며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사자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강력히 촉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의회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은 앞선 17일 오후 제16차 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의원 당적 박탈, 제명을 의결했으며 화성시 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윤리위원회 제소를 권고한 상태입니다. 성폭행까지 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어제 보도가 된 부분입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보도가 됐고, 촬영을 해서 협박했다는 그런 내용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무섭네, 무서워. 시의원이 그랬다 그러면 좀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시의원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초선 의원이면은 시의원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저 이 점에서 좀 짚어보고 싶은 점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절차 이런 것들에 이제 의심이 가는 그런 대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천. 저는 제가 화성시 쪽은 이제 한 번도 안 가보고 출입을 안 해봤는데 화성시청 출입하시나요? 출입하죠. 예. 그래서 요 시민들이나 일반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그 여론을 좀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어떤가요? 국내에서 분위기가? 이 시의원하고 그다음에 40대 여성과의 관계가 어떤 거냐라고 그게 좀 궁금을 해서 이제 저는 그러니까 치정 관계가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을 했으나 이제 그쪽에 이제 화성시 쪽에서는 그런
그 뭐 지인 관계다라고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뿐, 어떤 관계를 특정하는 거에는 되게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의원이 이제 제 아는 선배 기자분이 있으신데 계속해서 이제 연락을 취하려고 하셨다고 해요. 근데 네. 이제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예, 아이고 참. 그리고 한번 그 피해자도 한번 만나보세요. 같은 여성 입장이니까 또 인터뷰하면 또 대박이잖아요. 대박인데 만나 주실까요? 시도는 하고 싶네요. 네. 병원에 입원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글쎄요. 그 부분은 이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 행적을 파악해서 딱 들이닥치면 되지 않을까요? 들이닥쳐요. 네. 그래서 인터뷰 좀 네. 해달라고 하면 뭐 안 해준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30개 시민단체가 이제 성명을 발표를 한 거니까 네네. 30개 시민단체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화성시에도 시민단체가 많네요. 30개가 있나요? 어우, 굉장히 많네요. 아니, 왜 이러시고, 화성시, 예, 커요. 네, 많죠. 화성시, 제가 화성은 잘 몰라갖고. 그리고 이제 그 화성시 의회 의원분들께서 입장을 발표하실 때 이제, 네네. 취재를 갔는데, 네. 아주 미묘한 시각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님께도 이제 PDF 파일로, 스캔을 보내주셨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양당이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이랑 더불어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 시의원이 속한 게 더불어민주당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자한당부터 먼저 발표를 하셨는데, 네. 자한당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이제 이제 책임을 이제 촉구를 하는 그런 시각이었어요. 예. 네네.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약간의 시각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서로 투표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불법이 칠까봐. 그래서 약간의 온도차가 있어서 되게 미묘한 그런 차이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어쨌든 간에 민주당 쪽에서는 공천과 관련해서 선거가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공천과 관련돼서 추궁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이건 뭐 어떻게 그렇죠. 언론의 여지가 없네요. 네. 그런 걸 이제 검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정확히 짚으셨어요. 정말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약간 실망스럽다는, 그러니까 이런 폭행 사건을 접하고, 예. 실망스러운 그런 느낌을, 예, 피할 수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런 거 있죠. 뭐 정당방위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연약한 여성을 정당방위요? 남성이 이렇게 뭐 남성이 여성에게 정당방위가 되는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요. 뭐 그런 상황이 아니면 만에 하나 그냥 뭐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뭐 의견이 안 맞더라서 폭행 그것도 연약한 여자한테 행사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제가 아는 걸로는 제가 이제 취재할 당시만으로는 이제 한 번, 그 앞선 16일 사건만 알고 있었는데, 3월에 또 이런 동일 피해자를 또 폭행하고 성폭행했다 이런 것은 인격적으로 너무나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사실이라면요. 3월이면은 선거 전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 선거는 3달이 지났지만, 이분이 이제 시의원으로 직책을 딱 임명을 받은 거 초선이시라면 두 달 정도밖에 안 지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의원분들도 너무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들도 참 침통한 그런 표정이시기는 했어요. 그리고 100번 사과해도 뭐 부족하다 이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어떤 상황에서도 뭐 어떻게 뭐라 해야 되나 반론이나 변론이 있을 수 없는 상황 같은데 이 상황은. 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화성시, 잠시만요. 이게 김용 위원장님께서 화성시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갑 지역, 지금 시의원분이 지역위원회. 네, 거기. 갑 지역구죠, 거기가? 네, 맞습니다. 맞네요. 이제 김용 위원장님께서 또 해당, 여기 시의회 1층에서 선거 전에 또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래요? 뭐라고? 제가 또 그 자리에 있었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화성 갑 지역위원회 이제 그 시의원 후보자들은 끝까지 이제 깨끗한 선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의원에 이제 당선이 돼도 훌륭하게 시의원직을 수행을 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다. 약속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제 동일 장소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되니까 정말 좀 위원장, 원외위원장이죠?
아, 현역 의원인가요? 아니면 아니, 원외위원? 현역 위원님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원외위원장이시구나. 네, 네, 예, 네, 예. 네. 근데 참 인품도 훌륭하시고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괜히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잘못해갖고 전체를 다 욕먹이는 꼴이 됐네요. 이게 정말 이게 폭행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동물권이나 뭐 하다못해 이제 곤충에게도 이제 이렇게 죽인다거나 뭐 이런 네. 것에 대해서 아주 인식이 되게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네. 예, 또 시민의 대변인 분이 이렇게 이런 상황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뭐 네. 더군다나 일반 사람이 이래도 큰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네, 네. 공인 아닙니까? 공인 시의원이면 시의원 정도 일단 공인이죠. 공인이거든요. 예, 공인이죠. 그런 분이 이렇게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 그리고 또 이게 뭐 계속 뭐 여러 차례 있었다는 거죠. 그 문제는 진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면 수사기관에서도 가볍게 다룰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 이제 계속 언론에서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 네. 차제에 저 이제 뭐 화성시 사례뿐만 아니라 여러 사례를 이제 뭐 저 느낀 점 얘기하면 네. 시의원은 사실 정치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질문해 그렇게. 정치인이시죠. 정치인이신 네. 건 맞는데 이제 행정에도 많이 이렇게 네. 근데 법규상으로 엄밀히 따지자면 네. 자치단체는 행정이에요, 행정. 시의원들은 행정이에요? 행정을 하는 거예요. 어. 국회까지는 국회에서부터 이제 정치라는 거지. 도의원은요? 법으로는. 도의원도 행정이죠. 아, 그렇습니까? 이제 선거라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행정가를 뽑은 거거든요. 선출직 행정가를. 의회에 계시는데 행정이에요? 예. 행정의 범위에 행정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 가서 시의원은 시의회는 정치 행위라는 걸 하는 겁니다. 이 얘기하면은 어디 무식한 소리 듣습니다. 법규상 행정법이든 우리 대한민국 법체계에는 시의원하고 도의원, 그 시장, 도지사는 행정가입니다. 행정가. 단지 그렇습니까? 정치행위를 통한 투표나 선거의 정치행위를 통해서 뽑은 정치행위를 뽑아서 투표가 선거라는 정치행위를 통해서 뽑은 것뿐이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가를 뽑는 거죠. 예? 공무원은 시험 봐서 들어오는 행정가고. 그렇죠. 예, 이게 나머지는 선출해서 뽑은 행정가인데 그만큼 권한과 뭐 이런 게 이제 많은 거죠. 많이 부여받은 거죠. 시민들의 저게 이제 뭐 그런 거 대리해서 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답이 나오잖아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뭐 난리치고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처럼 뭐 막 소리 지르고 막 자기네 의견을 정파적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 주장하고 또 뭐 그다음에 서로 싸우는 거는 정치적 행위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국회의원급 정도 되면. 그런 투쟁의식이 없으면은 정치를 못한다. 잘 못한다. 평가를 그렇죠. 받을 수 있지만 그렇죠. 예. 행정은 그 반대잖아요. 그렇잖아요. 정파적 이익이나 무슨 뭐 그런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의회에서 싸우면 안 되거든요. 많이 싸우시던데. 그렇죠. 근데 대부분 시의원들이 자기네가 이게 정치인지 행정인지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사실을 봐서는. 정치인으로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정치인이지만 네, 그렇죠. 정당에 가입했으니까 지금 하는 행위는 행정가래, 행정 업무를 하는 거지 정치 업무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국회가 정치 업무를 하는 거고 우리는 행정 업무를 하는 거예요. 순수 행정가라고 해야지 본인들은. 역할은 행정가예요. 행정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건데. 네. 근데 그거 믹스해서 이제 생각하니까 문제죠. 근데 자기는 철저하게 행정을 한다는 입장에서 이 시의정을 이렇게 임해야 되는데 보면은 뭐 아주 뭐 목에다가 힘을 많이 준다던가 목소리가 갑자기 변한다든가. 예. 갑자기 무슨 뭐 선거 전에 90도로 인사하던 사람이 뭐 보면은 고개도 안 숙이고 그냥 악수도 무슨 뭐 손가락 악수 있죠? 예, 이렇게 하고. 그럼요. 네. 눈짓 한 번으로. 눈빛 그리고 저 멀리서 봐도 평상시에는 저 멀리서부터 인사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인사도 안 하고 눈 째려보고 하는 사람 있잖아. 저기 우병우 눈빛이라고 하는 사람들. 네. 참 문제입니다, 문제.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더 문제가 뭐냐면 시의원, 도의원님들 더 문제가 뭐냐면 이게 또
막 괴롭히고 난리치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엄청 또 막 막 잘하는 척해요. 근데 조용하고 침묵하는 다수한테는 또 그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 그렇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무섭다는 걸.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반대, 우리가 뭐 시의원 되시는 분들, 도의원 되시는 네. 분들, 물론 뭐 각 정당에서 열심히 활동해서 공천 받아서 정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오셨지만 사실 기본 지식이나 기초 지식 이런 거 네. 법규에 대한 그런 거 아니면은 뭐 예. 이런 상황에 대한 거를 좀 우리가 이제 워크숍도 가고 자체적으로 연수도 많이 하는데 그거를 많이 당선된 사람을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 합숙해서 그런 공부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전국적으로. 한 달이나요? 예, 그 행정자 기부에서 예, 어떨 때 보면 이게 사람이 이제 행정을 하면 법의 기준에서 해서 법을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감정이 아니라. 그렇죠. 규정을 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의 규정의 그런 원리조차도 이해 못하고 막 자기 개인 주장을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계시죠. 예, 그래서 맞아요. 막 그거를, 이게 아니어서 네. 이렇게 해서 규정상 이렇게 돼야 됩니다면, 네. 뭐 그게 어때요? 정치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자꾸 정치적인 얘기. 그건 국회에서는 맞죠, 그 말이. 그 사람들 또 법을 만든 사람이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죠, 법에 대해서. 법을 네. 만든 사람이니까 법을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폐기시키고 새 법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네. 근데 이건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자기가 그 법 자체를 무시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해 가시죠?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서. 네, 법에는 하지 말아 돼 있는데 자기 감정에는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 법을 비판을 해, 시의원이.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법에 따라서 해야 될 행정가가 그 법을, 잘못됐다고 비판하면, 그러면 자기가 왜 거기에 있을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꾸로 되짚어보면.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어떤 그 맹점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비판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감정적으로 간다는 게 문제인 거죠. 비판해서도 안 되죠. 왜냐면은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례를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네네. 조례는 법의 하위 개념이잖아요.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법이 불비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걸 조례로 보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법이 뭔가 잘못되면 조례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응해서요? 거기다 법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 법을 비판하는 말이 되냐고. 그걸 국회를 통과해서 국회의원들이 뚱뚱 두들겨갖고 온 법을 잘못됐다고. 설령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런 법도 많죠. 잘못된 것도. 네네. 하지만 자기 신이 시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도의원으로 당선돼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 그 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건 자기 모순이라는 얘기지.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개념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 내가 그래서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순간 왕이 되시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법학개론 좀 책 좀 한번 읽어보고 의정활동 좀 하시라고. 근데 의원님들 되게 공부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디테일한 조문조문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나 개념을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지. 어떻게 본인들이 천재가 아닌 이상, 컴퓨터가 아닌 이상 모든 법을 다 외우고 모든 조례를 다 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죠. 법률가도 그렇게 다 모든 법을 외우기 힘드실 겁니다. 네. 우리 이영주 기자가 이제 법 공부를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법은 논리하고 원리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왔을 때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마인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어.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저건 저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너무 이제 지엽적인 걸 갖고 시의원들 되시는 분에서 내가 참 답답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도 그 자질론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리가 다시 고민해보는 입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나 또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례가 있었을 때 또 시민분들이 아주 현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다음 선거에서 그렇게 이제 그 의사를 표출하시죠.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 찍지 말라는 얘기 같네요. 아니. 대표님 왜 이러시가
논리적으로. 편집해주세요, 진짜. 아, 농담이었고요. 그때 정말 왜 그러세요, 농담이었고. 네, 농담이었습니다. 우리 제가 알기로는 네. 우리 이영주 기자는 철저한 진보주의자로 알고 있는데요.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 낙인 찍지 말아주세요. 저 진짜 이거 출입해야 되는데. 농담입니다, 농담. 네. 농담 우스갯소리를 한 거고요. 아, 또 여기에서 네. 이제 시의원분들이시라서 시의원분들은 이제 그 시에 오랫동안 뭐랄까요? 오랫동안 이제 활동하신 분들이 이제 선출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맞죠. 조금 더 이제 철저한 그런 공천 절차라든지 이런 게 좀 네.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경선 네. 절차, 그리고 뭐라 해야 되나, 이런 뭐 지식적인 거, 이런 것들은 다방면으로 다각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 누구 한 명한테 충성을 해갖고, 권한 가지면 충성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서 그렇죠. 공천을 주는 그런 시스템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근대적이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좀 철저하게 보는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거를 다 검토는 할 네. 수는 없지만, 네. 그런 뭐, 지식이나 교양, 이런 거 좀 면밀히 좀 검토하는, 왜냐면 그런 건 평판을 조사해보면 알거든요, 금방. 저 사람이 그렇죠. 어땠다는 거. 근데 또 예. 그렇게 하고 나서 대표님께서 짚으셨듯이 당선되고 변하면 또 문제죠. 아, 변하는 변하는 문제예요. 거는 그걸 어떻게까지, 사람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으니까. 네, 네. 변화해서 이제 하면 4년 동안 어차피 뭐 뽑혔으니까 활동하겠지만 4년 뒤에 냉정하게 평가를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그 후속 취재를만 계속 해보세요.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 피해자 만나서 인터뷰하면. 9시 뉴스까지는 받을 것 같은데.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왜냐면 9시 뉴스에서도 Y뉴스 이영주 기자 보도에 따르면 뭐 이래 나올 수도 있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아, 인터뷰하면 대박이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또 네. 화정시에서 열심히 또 활동하시고 좋은 소식 전해주고 고맙습니다. 또 다음 네. 주에도 명절 때 뭐 멀리 안 가시니까 멀리 안 네. 가시죠? 아니, 저는 고향이 이쪽이라서. 네. 또 네. 통화하시죠, 뭐. 알겠습니다. 다음 주 연휴 끝나네요. 다음 주 금요일에. 예, 끝나요. 네, 뭐 문제 없이 통화할 수가 있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 또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여러분. 예, 이영주 예. 기자였습니다. 예, 즐거운 명절 되시고요. 가족끼리 화목한 그런, 한가위 되십시오. 네, 가족들과 화목한 한가위 되시라고 이영주 기자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네. 뭐 안전운전 하시고요, 청자 여러분. 그리고 명절 기간이 뭐 길면 길고 짧은 짧은데 뭐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는 게 최고죠, 명절 기간에. 최고죠. 네, 너무 무리해서 피곤해셔갖고 다음 뭐 휴거 연휴 끝난 다음에 다음 일정에 뭐 지장 있으시면 안 되니까 예, 푹 쉬는 기간으로 해서 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지금까지 황민의 진짜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